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발전기의 조속기 특성, 즉 속도 조정률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조속기 자유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조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 발전기에서 유효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 무효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죠.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유효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고, 자, 무효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유효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어떤 장치죠? 예, 터빈이죠. 터빈. 다른 말로는 이제 원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전력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작이죠. 여작 장치죠. 자, 이들은 전력계통의 이제 부하에 따라 가지고, 운전 상태에 따라 가지고 그 값은 조절되어져야 되죠. 뭐, 때로는 이제 키워야 되고, 때로는 줄이기도 해야 되죠. 자, 그럴 때 그 조절 장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유효전력 같은 경우는, 조속기라고 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이 값들이 이제 제어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효전력은 AVR이라고 하는 장치에 의해서 그 값이 제어되어집니다. 자, 조속기는 뭐에 의해서 그러면 이 유효전력량이 제어되냐? 이제 이거의 입력이죠. 이거의 입력인 뭐 수력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수력 터빈이 되겠죠. 수차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물의 입력량을 갖다가 이제 조절해주면 되겠고, 물이 더 입력이 많이 된다. 부하가 더 많이 필요하면 없는데 물의 입력량이 뭐 더 증가시켜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화력이나 이제 원자력 같은 경우는 증기 터빈을 사용하니까 이제 증기 양을 갖다가 이제 조절해주는 부분이 있겠죠. 이제 이것이 이제 조속기, 가반화라는 장치에 의해서 제어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효전력은 AVR에서 조절되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계좌전류를 갖다가 제어함으로써, 계좌전류가 제어가 되면 이제 계좌 자속의 크기가 이제 변경이 되면서 이제 무효전력 공급량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뭐, 과여자, 저여자 이렇게 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과여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저여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용하는 건데,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 조속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조속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속기는, 자, 보세요. 자, 전력계통이 부하 변동이 생길 때, 전력계통의 부하 변동이 생겼을 때, 계통의 주파수는 변화가 되는데, 그렇죠. 자, 이걸 갖다 이제 발전기 축이라고 놓보면, 이게 이제 왼손이에요. 자, 왼손은 이제 부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이게 오른손이 이제 터빈이죠. 터빈의 이제 기계적 입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일정한 속도로 이제 돌아간다고 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00rpm이라는 속도로 이제 돌아간다고 쳐요. 그럼 이극기인 경우는, 그게 이제 주파수로 변화되면 60Hz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이제 이 기계적 입력과 이 정기적 출력인 이 부하량과 딱 일치했다는 이야기죠. 즉, 이 악력과 이 돌리는 힘이 이제 같아져서 일정한 속도로 지금 회전하고 있는 것이죠. 일정한 속도로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부하가 증가한다. 즉, 왼손의 악력이 증가한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기계적인 입력은 똑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이 회전하는 속도가 3600rpm보다 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이 정기적으로 변환된 물리량이 바로 주파수이기 때문에 주파수가 바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뭐냐면 부하가 감소하게 되면, 즉 악력이 지금 약간 풀려졌다. 그러면은 감소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세게 돌아갈 겁니다. 3600 rpm을 좀 넘어설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부하가 변동이 생긴다. 올라가면 얘는 주파수는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얘가 감소하면 얘는 뭐 증가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이것은 발전기의 회전수가 변하기 때문이다. 자, 이런 이해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이면은 그와 직결된 터빈 속도가 바뀌기 때문이다. 자, 이 속도가 바뀌기 때문이죠. 이제 같은 이야기죠. 회전자하고 이 터빈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회전체. 이 계좌하고는 이 샤프트에 의해서 직결되어 있습니다. 터빈과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조속기는 이와 같이 터빈의 회전수를 갖다 검출하여
그러니까 얘가 돌아가는 속도가 이제 즉 회전자인 그 계좌가 돌아가는 속도랑 같은 것이죠. 즉 회전수를 검출하여 물과 증기 입력량을 제어하여 조절하여 이제 여기 뭐 조절 밸브가 있다 그러면은 뭐 수력 같은 경우는 물의 양, 그다음에 뭐 증기 터빈 같은 경우는 이제 증기의 양을 조절하여 터빈의 회전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다. 자, 터빈의 회전 속도가 일정하도록. 여기서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이 표현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3600rpm이었다 원래가, 그런데 부하가 증가하면서 이 조속기가 작용해가지고 3600rpm을 그대로 변화시키지 않는 일정함이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일정함이라는 것은 뭐냐, 다시 일정한, 새로운 일정한 속도가 되도록 조속기가 작용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 입력량과 다시 부하량, 다시 이 악력과 이 기계적 입력을 다시 맞춰서 새로운 안정한 속도로 만들어 준다는 뜻이에요. 일정해졌다는 이야기가 새로운 안정한 속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변화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은, 원래 3600rpm을 돌았는데 부하가 증가해도 3600rpm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당연히 속도가 좀 떨어질 것이고요. 물론 부하가 증가할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데, 만약에 그러면 이 조속기의 작용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 부하가 증가했다, 즉 이 악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입력량을 더 추가적으로 여기서 증가시켜 주지 않는다 그러면 속도가 계속 감소해 버릴 거예요. 계속 감소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적 입력량을 늘려줘야지만 어느 속도가 좀 감소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는 뭐냐면 다시 일정한 속도로 다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600이 되다가 뭐 3600, 3500, 뭐 97rpm에서 다시 뭐냐면 새로운 안정한 속도를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그 일정해진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속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제 이런 것이더라고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정하게 된다는 건 속도가 안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계적 입력량과 그 다음에 정지적 출력, 즉 부하량을 맞춰가지고 새로운 안정한 일정한 속도로, 그러니까 즉 가속이 생기지 않는 거죠. 즉 계속 감속하거나 아니면 부하가 감소했을 때, 부하가 감소하면 또 속도가 증가할 겁니다. 부하가 감소하면 속도가 증가할 건데 그거를 다시 조속기에 의해서 제어해서 입력량을 조절해 줌으로써 새로운 안정한 속도에서 회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장치가, 조절해주는 장치가 바로 조속기다. 즉 입력량과 출력량을 갖다가 이퀄이 되도록, 즉 같아지도록 제어한다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약간 변화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부하가 증가하면 어느 쪽에서요? 약간 감소한 측에서. 자, 부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새로운 안정점을 만들어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조속기 조절이 없으면 부하가 감소하게 되면 속도가 계속 올라가 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뭐 탈조가 일어나고 뭐 그런 뭐 계통 운영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러겠죠. 자, 그래서 조속기 개입은 결국은 정기적 출력량인 부하량하고 기계적 입력량하고 결국은 이퀄을 만드는 건데, 이렇게 같아지도록 만드는 건데, 속도의 변화는 결국 생긴다. 즉 주파수의 변화는 생기는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속도의 변화, 즉 주파수의 변화 없이 조절되는 그런 조속기 특성도 있지 않겠냐? 뭐 있습니다. 자, 그런 조속기를 갖다 이제 뭐라 그러냐면 정속도 조속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속도 조속기는 계통에서 그래서 많이 도입해서 쓰는 형태의 조속기 특성은 아닙니다. 자, 그걸 우리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속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조속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했다가는 조속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고 하니까, 속도가 원래 있던 그 속도랑 안 변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지금 터빈 발전기인 경우에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조속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 이제 밸브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증기니까 증기 터빈이죠. 그러니까 증기 입력량을 갖다가 조절하는 거죠. 부하량에 따라 가지고, 부하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기량을 갖다가 이제 조절해 준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이 터빈의 회전 속도를 갖다 일정하게 유지시켜 준다. 즉 주파수가 뭐
어느 선에서 이제 안정한 값을 갖도록 해준다. 뭐 그러게 되겠죠. 이 회전 속도가 결국 뭐냐면 정기적 물리라고 따지면 이제 주파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간단한 예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요즘 이제 전기식 조속기를 많이 쓰는데, 이제 원리적으로 보면 이제 기계식 조속기가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이제 편리하니까 기계식 조속기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자, 발전기 부하가 감소한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는 것입니다. 이제 즉, 부하가 변동이 생긴 것이죠.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자, 부하가 감소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터빈의 여기 회전수가요. 회전수가 더 빨라지겠죠. 아까 그러니까 더 빨라지겠죠. 당연히 이 악력이 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계적 입력인 상태에서 악력이 줄어버리면 당연히 얘가 더 빨리 돌아갈 겁니다. 그죠? 그러게 되면 당연히 이건 기계식이에요. 그러면 여기 회전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그러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여기가 회전하고 있는 거죠. 이 속도에 맞춰갖고 회전하고 있는데 이 속도가 빨라지니까 여기 원심추가 있죠. 원심추가 어떻게 돼요? 여기 회전 속도가 빨라지면 이렇게 들리죠. 살짝 더. 회전 속도가 들리면 약간 살짝 더 들리죠. 원심력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무게를 이기고 중력을 이기고 살짝 더 들리죠. 얘가 살짝 들어 올라가면 여기 부분이 살짝 올라가겠죠. 여기 부분이 살짝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묶여 있으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 올라가니까 여기가 아래쪽으로 약간 내려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여기 압유 방향이 이쪽에 제어유가 위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드레인 쪽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압유 방향이 이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향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조절 밸브가 이제 아래쪽으로 눌리죠. 그래서 증기양이 닫아지는, 그러니까 밸브가 좀 더 닫히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터빈의 입력이 줄어드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절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이 속도, 결국 여기 속도죠. 속도가 검출돼서 속도가 빨라지니까 결국 뭐냐면 증기 유입량을 갖다 줄이는 그런 입장이 된 거죠. 반대는 속도가 느려지면 반대로 작용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작용하겠죠. 반대로 이렇게 더 들어서 뭐냐면 증기 유입량이 더 증가하는 쪽으로 작용하겠죠. 그러면 또 새로운 속도에서 기계적 입력과 전기적인 출력이 또 같아지게 해서 또 새로운 속도에서 일정하게 운전되도록 해주는 그런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전기 부하가 감소되면 터빈 속도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원심력에 의해서 여기 원심추가 이제 살짝 들리는 것이죠. 원심추는 중력을 극복하고 상부로 살짝 이제 들리는 그런 거죠. 자, 이에 따라 보조 밸브의 피스톤이 올라감으로써 서버 모터의 하부에 제어유는 배출되고, 제어유가 배출되고, 그 다음에 상부에서는 제어유가 유입돼서 조절 밸브는 닫히고, 이 조절 밸브죠. 조절 밸브는 닫히고, 터빈이 유입되는 작동 유체. 여기서는 이제 증기 터빈인 경우니까 증기가 되겠죠. 증기양이 감소하여 속도가 감소한다. 그러면 이제 발전기 출력이 이제 감소하는 그쪽으로 가는 거죠. 즉 유효전력이 감소하는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그러니까 뭐 3600으로 운전하고 RPM을 돌다가 이제 한 3600 한 뭐 5 RPM 그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정도에서 새로운 안정점을 찾아 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조속기가 얼마나 민감하게 동작하느냐에 따라서 속도 변화를 갖다가 좀 적게 가져갈 수도 있고, 얘가 민감하지 뭐 둔감하다 그러면은 속도 변화를 한참 시킨 다음에 이제 제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는 속도 변화가 많이 좀 생기겠죠. 그래서 민감한 조속기일수록 속도 변화가 적다. 즉 주파수 변화를 적게 만들면서 부하 변동에 대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속기는 일반적으로 정속도 조속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 조정률, 즉 부하가 변동되면 속도는 이제 우리가 조정이 된다는 얘기죠. 아까 뭐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속도는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하가 감소하게 되면 반대로 이제 속도는 갖다 증가하는 그 새로운 점에서 우리가 안정점을 찾아서 일정한 속도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특성의 이제 조속기가 이제 일반적인 조속기 특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조속기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조속기에 아무런 조정을 가하지 않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전력계통에서 이제 발전기들이 이제 무수히 많은 이제 병렬로 연결된 발전기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발전기들이 이제 뭐 단독 운전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수많은 발전기들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런 상황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부하가 변동이 생기면 그때 조속계는 초기에는 아무런 조정을 가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조정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기가 뭐냐면 부하 분담, 부하를 어떻게 분담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속도에서 어떻게 운전할지를 갖다 스스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뒤에서 말하는 이제 가바나 프리 운전, 즉 조속기 자유운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조속기 특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속도 조종률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미 세팅되어 있는 속도 조종률에 따라서 그 출력과 그 속도를 갖다 안정기의 속도를 갖다가 조절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요런 특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특성. 이거는 이제 부하 전력이라고 해도 좋고요. 네, 부하 전력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주파수 또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회전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빈의 회전 속도라고 보셔도 돼요. 이제 회전 속도가 변환된 게 이제 바로 주파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조속기에 아무런 그 조정을 가지 않습니다. 초기에 이제 부하가 변동이 생겼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하가 증가한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부하가 증가한 경우, 이만큼 증가했다. 원래, 요 부하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무부하고 이만큼의 부하가 이미 걸려 있어요. 이만큼의 부하가 이미 걸려서 이제 운전하고 있고, 그때의 주파수는 이 주파수라고 봐요. 그다가 이제, 부하가 좀 증가했어요. 이렇게. 부하가 이만큼 증가했어요.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러게 되면, 정속도 조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특성이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기를 갖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플랫하겠죠. 그런 특성의 것은 여기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이런 특성을 갖는가? 이렇게 특성. 즉, 여기는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특성이죠. 당연히 그렇죠.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속도가 감소하는 쪽으로.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특성입니다. 마이너스 기울기 같죠. 그래서 이걸 갖다 뭐 수화 특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속도는 떨어집니다. 즉 주파수가 감소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안정점, 요렇게서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속기 특성은. 그래서 주파수는 좀 떨어지게 되죠. 주파수는. 자, 부하가 증가되면 주파수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안정적인 운전을 한다. 서로 그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하게 된다. 그 속도는 물론 약간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겠죠. 자, 반대로 부하가 증가하게 되면 만약에 여기서 운전하고 있었다. 여기서 운전하고 있다. 이 부하에서 이 주파수에서 운전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부하가 감소했다. 부하가 감소하면 당연히 그에 따라서 감소한 만큼 요 특성 곡선 상황에서 이만큼 속도는 증가한다. 즉 주파수는 증가하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요런 특성이 바로 조속기의 특성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 B를 갖다가 이 기울기의 B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속도 조정률입니다. 속도 조정률. 즉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속도 변동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그 변화분의 B입니다. 자, 발전기의 출력의 변화분이라는 게 당연히 그 출력은 결국은 뭐냐면 부하의 변동에 따라서 같이 가져가는 것이죠. 부하 변동분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죠. 부하 변동분에 따른, 이제 부하가 변동했으니까 발전기 출력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부하 변동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주파수의 변화분의 B다. 그러니까 즉, 부하가 뭐 10메가와트가 증가했다. 그러면은 얼마나 얘가 속도가 변화될 것이냐. 분자에다 그렇게 두는 것이죠. 자, 분모에다가 부하 변동을 갖다 먼저 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나는 어떻게 속도를 조정할 것이냐. 즉, 주파수는 어떻게 바뀔 거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민한 조속기인 경우는, 이 속도가 잘 변하지 않겠죠. 이 델타 F가, 즉, 델타 N이라고 보면 되죠. 그 터빈의 회전 속도가 거의 잘 변하지 않도록 입력량을 갖다 재빨리, 부하가 증가했다. 그러면, 굉장히 민감한 경우는 빨리 입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 속도의 감소를 갖다가 막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속도 조정률은 동일한 부하 변동에 대해서 얘가 작으면 속도 조정률이 작다라고 보시면 되죠. 즉 여기에 이 기울기가 더 느슨해지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감한 조속기 특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속도 조정률의 어떤 기울기가 크냐 작냐, 즉 속도 조정률이 크냐 작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조속기 특성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상 상태에서 회전 속도의 변화분과 발전기 출력에 대한 변화분의 비를 뭐라고 그러냐면 속도 조정률이다. 자, 부하가 변했을 때 얼마나 빨리 그 대응할 것이냐, 속도 변화에 대해서, 부하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터빈의 입력량을 갖다 증가시키고 감소시킬 것이냐, 이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속도 조속기가 어려운 거죠.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부하가 변동됐는데 그 속도가 변화되지 않도록 조정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이죠. 굉장히 민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전력계통 운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그렇게 안정적인 부분은 아니죠. 자, 그런 부분까지 여기서는 이제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급기에 뭐 60메가짜리, 60Hz의 60메가짜리 발전기가 전부하 운전 중, 지금 발전기가 있는데, 자, 60메가를 걸었다는 이야기죠. 60메가와트의 부하를 갖다 이제 걸었다는 이야기죠. 전부하 운전 중에 얘가 이제 이만큼 감소했다. 그죠? 이게 부하 변동이 생긴 거죠. 이만큼 감소하게 된 거죠. 60메가로, 예를 들어서 60메가로 지금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이 속도 조정 특성이 여기에 이제 한 4% 정도 되는 속도 조정 특성이라고 봐요. 이 발전기에. 그러면 60Hz 전격으로 이렇게 운전하고 있다라고 봐요. 이게 다 걸렸을 때. 그러면 이렇게 빠졌으니까 12.5MW 정도 감소를 했으니까 요만큼의 뭐가 일어나냐면 속도가 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주파수로 이제 변환을 시켜보니까 한 0.5Hz 정도 되더라. 그래서 0.5Hz 정도 여기가 주파수가 상승하게 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조속기 특성이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몇 %짜리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값이 이제 주파수의 변동량이 결정이 되겠죠. 즉 속도가 어떻게 새롭게 조정이 될 거냐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4%죠. 뭐 5%, 뭐 2%.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도 조정률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기울기가 이제 누우면 누울수록 속도 변화는 부하 변동에 대해서 주파수 변동은 더 작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민감한 조속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속기 속도 조정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조정률은 조속기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속도 조정률이 작다라는 것은 즉 기울기가 이렇게 눕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이게 속도 조정률이 크다는 것은 기울기가 좀 크다는 이야기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게 변동이 크니까 이제 이 기울기는 커지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 기울기는 뭐 음의 기울기입니다. 마이너스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체는. 속도 조정률이 작다라는 것은 자, 부하 변화에 대해서 주파수 변화가 작다는 것. 즉, 조속기가 민감하게 반응해서 빨리 그 입력량을 증가, 감소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만큼 부하 변동에 대해서 속도 변화, 즉 다른 말로 따르면 주파수 변화는 아주 작게 조절을 해서 새로운 안정점을 빨리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빨리빨리 대응해서, 그죠? 자, 이런 조속기를 갖다 민감하다라고 표현한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는 부하 분담이 증가하게 된다.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가 민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렬로 우리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발전기는 부하가 변동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뭐 1번부터 100번 발전기가 있을 텐데 그 발전기들이 그걸 갖다가 뭐 동시에 뭐 부하 변동을 갖다 됐을 때 전력을 갖다 나눠서 그 분담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럴 때 어떤 발전기가 가장 많은 부하 분담을 하게 되냐, 더 많은 양을 갖다가 분담하게 되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은 바로 조속기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가 많이 떠안게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이제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수력이나 내연력 발전기인 경우가 속도 조정률이 좀 작은 경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기력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크게 해놨습니다. 속도 조정률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냐를 갖다가 이제 정책적으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아까 부하 변동이 생겼을 때 부하 분담을 많이 해줄 녀석에다가 이제 속도 조정률을 갖다가 이제 작게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은 발전 원가가 낮은 쪽으로, 그 다음에 안정성이 높은 쪽으로, 안정성과 그 다음에 경제성 두 가지 관점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아마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발전 원가가 싸더라도 뭐냐면 안정성이 떨어지면 그걸 마음대로 그래 속도 조정률을 갖다 낮춰가지고 많이 분담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안정성이 괜찮다면 거기다가 경계성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속도 조정률이 낮은 발전기, 조속기 특성이 갖도록 그 발전기에다 부여하는 것이 맞겠죠. 자, 요것은 이제 일반적인 조속기 특성 값입니다. 자, 그러면 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는 부하 분담량이 조금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두 개의 발전기가 부하를 갖다 감당하고 있다고 봅시다. 자, 단독
운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전력계통에서는 수많은 발전기가 병렬로 이제 운전하기 때문에 부하 변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발전기가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이냐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측면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가장 초기에는 조속기 자유운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속기 자유운전이요. 그래서 이걸 가바나 프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조속기는 초기에는 아무런 조정이 가하지 않는 상태, 즉 속도 조정률 특성에 따라 그 발전기에 이미 부여된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알아서 분배가 되는 그런 운전을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조속기 자유운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부하 변동이 생겼어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이제 관성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 뭐 더 이르게는 그거에 의해서 분담하고 있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조속기 자유운전, 즉 이미 세팅된 속도 조정률 특성에 따라서 나눠 갖는 것이죠. 이때는 이게 조속기에는 특별히 인위적인 그 제어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가바나 프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때는 어떤 식으로 부하를 분담할 거냐 그러면 각 발전기의 조속기 특성, 이미 세팅된 조속기 특성에 의해서 분담하게 될 거란 얘기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두 개의 발전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가 있고 속도 조정률이 큰 발전기가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제 이걸 A 발전기라고 하고 이걸 B 발전기라고 해봐요. 이제 두 개의 발전기가 이제 부하를 이렇게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 앞에 있는 그림처럼 속도 조정률을 여기를 제로, 무브와 이쪽으로 플러스 방향 이쪽으로만 두고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양측으로 그리면은 조금 더 우리가 볼 때 좀 더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게 플러스 부분이고 이쪽도 플러스 부분이죠. 자, 이렇게 그리면 이제 우리가 하우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집 모양이라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하우스 다이어그램처럼. 자, 한쪽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편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쪽도 이제 P, 플러스 P고 이쪽도 플러스 P인 거죠. 얘에 대해서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 얘에 대해서는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죠. 자, 보세요. 네, 처음에 요렇게 부하량이 총 부하가 이만큼이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세팅이 돼 있다고 봐요.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하고 속도 조정률이 큰 발전기하고 이렇게 A하고 B하고 이렇게 분담했다. 하나는 이만큼 분담을 했고 A란 발전기는 이만큼 분담하고 있고 B라는 발전기는 이만큼 분담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A, B가 이제 어느 정도씩 부하를 갖다가 쪼개서 가져가고 있는 상태죠. 그때 이제 부하를 갖다가 이제 변화가 시켰을 때 조속기 아무런 조정이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자기는 알아서 부하 분담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정해진 속도 조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 의미가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부하가 변동이 되는데 이만큼 총 부하 변동량이 이만큼이라고 따집시다. 요거 플러스 요만큼이라고 봅시다. 그럼 길이상으로 따지면 요만큼과 요만큼이 추가가 된 거죠. 여기에다가 이미 여기에다가 이만큼과 이만큼이 추가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선상에서 보면 이만큼이 되는 거 총량으로 따지면 총 부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증가가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만큼이 증가돼서 총 길이가 이만큼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주파수는 부하가 증가했기 때문에 주파수는 당연히 이 델타 F만큼 떨어질 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B 발전기하고 A 발전기가 속도율이 작은 발전기하고 큰 발전기에서 어떤 녀석이 더 많이 감당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면, 자, 속도 조정률이 작다. 즉, 이 기울기보다 이 기울기가 더 누워있는 것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자, 보세요. 여기 길이를 보세요.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갖다가 비교를 해보세요. 어때요? 속도 조정률이 작은 발전기가 더 많은, 동일한 주파수 변동에 대해서, 거꾸로 따지면, 동일한 주파수 변동에 대해서 더 많은 양을 갖다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더 민감하게 동작하다 보니까 속도 조정이 작은 발전기가 더 많은 양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 빨리 입력을 갖다 더 증가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훨씬 더. 그 다음에 속도 조정률이 큰 녀석이 더 작게 감당하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알아서 조정을 할 텐데, 그때는 뭐에 의해서 알아서 조정하냐면, 정해진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이 기울기에 따라서 알아서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발전기 출력을 변화시키는 운전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가바나 프리 운전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조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주파수 너무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게 경제적으로 분담을 되지도 않았어. 근데 이런 식의 것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위적인 개입을 좀 해줘야 돼요. 또 안정적인 분담이 안 됐다. 그다음 경제적인 분담이 안 됐다. 그러면 새로운 어떤 분담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즉 분담량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주는 그런 단계가 있죠. 그는 우리가 AGC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동 발전 제어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바나 프리는 이미 설정된 우리의 계획대로 자기가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이거에 따라서요. 이미 이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새로운 조정은, 새로운 분담의 조정은 뭐냐면, 조속기에 뭘 조정하냐면, 무브화 속도를 갖다가 제어해 줌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무브화 속도거든요. 여기 부분을 갖다가 위아래로 조정해 줌으로써 얘가 더 많이 감당하도록 해줄 수도 있고, 더 적게 감당해 줄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무브화 속도. 즉, 터빈의 입력량을 추가적으로 더 늘려가지고, 이 터빈의 입력량을 추가적으로 늘리면은 이 기울기는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죠. 올려주면 그만큼, 여기 이 길이를 갖다 동일한 길이를 만들어준 상태, 동일한 길이를 만들어준 상태죠. 요것과 요거랑 똑같죠. 그런 상태에서, 여기가 비발전기가 더 그 분담을 많이 가져가도록 이렇게 무브화 속도를 갖다가 조정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발전기의 부하 분담, 유효전력 분담에 대해서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